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252명입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네, 수도권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면서 전국의 모임 제한 조치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일요일 기준으로 1,252명, 가장 많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1,000명대 계속 넘으니까 우리가 예. 1,252명 그러니까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3차 유행의 정점이 1,240명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가라앉는 경향은 보입니다. 예. 4단계 수도권 했기 때문에 그만큼은 억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원래 올라가던 속도를 좀 늦췄다 보니지 아마도 뭐 조심스럽게 앞으로도 정점은 조금 더 지나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시작을 한 700명대 했고요. 이제 한 1,600명 갔다가 1,400, 500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정점에 이르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한 30일, 40일 이렇게 시작부터 필요한 3, 40일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요? 지금부터가 아니고요. 시작했을 때부터. 예. 이번 그 4차 유행의 시작은 6월 23일 경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30일에서 40일 정도는 간다고 보니까 진행이 그러면 7월 말 8월 초 정도가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죠. 6월 23일 정도로 보시는 게 그 당시 한 800명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제 날짜를 유심히 보면요. 6월 22일 날 그 발표됐던 숫자가 300명대 후반입니다. 예. 근데 그 다음 날 발표한 숫자가 600명대로 뛰어요. 예. 한 60%가 증가하는데 물론 그 3차 유행이 끝나고 계속 그런 정도의 변화가 조금씩 있어 왔기 때문에 안이하게 봤지만 그때는 6월 말에는 600명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700으로 올라갔고요. 예. 그때는 우리가 사실은 델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간과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델타가 머리를 쳐들고 있는데 전체 숫자가 확 올라가지 않으니까 좀 간과를 했는데요. 예. 지금 델타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비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6월 23일 날 발표됐던 그 숫자를 보면 거꾸로 보고 그때가 4차 유행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각종 지표도 좋지가 않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냐.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2로 증가했습니다. 이동량도 지금 좀 줄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부족하죠. 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그 감염 재생산 지수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올라가겠다라는 지표는 아닙니다. 사실은 예. 최근까지 왔던 그 추세가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였다라는 예. 거죠. 예, 그게 뭐 2주 뒤에 얼마가 되고 4주 뒤에 얼마가 되고 하는 그냥 이론적인 것뿐이고요. 근데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 되는 이상은 앞으로 환자가 증가할 거다라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델타의 비율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예. 저 숫자를 꺾기에는 당분간은 어려울 거다. 예. 그런 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지금의 뭐 4단계 거리두기 조치긴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강화해야 효과가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수도권의 경우에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이번 주가 관건입니다. 예. 수요일이 되면 환자가 증가할 겁니다. 확진자가 예. 늘 그래왔듯이. 예. 근데 그 증가 정도가 얼마나 억제되느냐가 이번 주말에 이제 다시 거리두기 4단계에서 더 연장을 할 것인가, 감소는 못 할 겁니다. 예. 아니면 4단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플러스 알파를 갈 것인가라는 건데, 정말로 굵고 짧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4단계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 5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 4단계는 사실은 저녁에 2인까지 집합을 허용한 것 외에는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완화된 조치였죠. 네, 10시까지 뭐 상점도 다 문 열게 하고 다만 가지 못하게 할 뿐이지.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마지막 조치이겠느냐?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가 아마 있는데 그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정부가 오늘부터 일단 추가적인 방역 조치로 비수도권에서도 4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한 발 늦은 조치 아니냐, 그리고 좀 더 강화된 조치가 지금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그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예. 사실은 4인까지 허용하는 거 가지고 3차 유행을 사실은 극복해 왔습니다. 예. 네. 근데 너무 오래됐죠. 6월까지 계속 하다가 이제 한번 풀어주겠다고 4단계를 새로 만들었는데 예. 제대로 단계를 적용도 못 해보고 다시 전국적으로 4인으로 이제 규정을 짓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새로운 4단계를 그렇게 할 거면 네. 그냥 3단계로 가자. 왜냐하면 새로운 4단계 중에 3단계의 기준은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으면 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수도권은 지금 4단계이니 전국적으로 3단계 가고 예. 그다음에 3단계 가면 자연스럽게 4인까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2단계를 두고 자꾸 뭘 하려니까 이제 거기서 아. 이제 예. 2단계는 8명까지 됐는데요.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예상 못했던 응용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만 자꾸 모이지 말라 그러고 상점은 열어놓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그 고통이에요. 문은 열었는데 사람들은 못 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은 문은 열었는데 우리는 못 모이니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3단계 가고 조금 더 굵고 짧게 가려면은 그렇게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단계를 설정한 그 이유가 단계별로 가자는 거지, 단계는 그냥 두고 그 안에서 또 응용을 하자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죠. 처음에 만들 때부터 확진자가 그렇게 나오면 가자라고 정한 거였죠. 예. 예, 지금 지표로 봤을 때는 비수도권에도 3단계를 적용하는 게 맞는 지표이기 때문에 혼선을 그렇게 해서 줄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더 혼선을 예. 줄이는 거라고 봅니다. 예. 다 3단계 가버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릉의 경우에는 또 4단계로 올렸습니다. 휴가지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강릉뿐만이 아니라 뭐 해수욕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도 있고 뭐 다른 곳들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곳들로 또 이걸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괄적으로 3단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각 지자체에서는 가장 강한 단계를 하고 싶겠지만 또 주민들의 눈치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 지금 4단계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지자체의 시도나 시군구에 자율과 책임을 주겠다 했는데 자율적으로 올릴래니 주민 눈치를 봐야 되고 예. 또 책임을 또 안 질래니 안 올릴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애매한 단계인데, 강릉시장님은 굉장히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해에 우리가 여름휴가 비교적 겁내면서도 잘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이번 여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우리가 보고 있던 수십 명 정도의 환자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000명대의 환자하고는 내용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숫자도 다르지만 그 내용도 변이종이 많기 때문에 예.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돌고 있는 1000명의 환자 중에 변이종이 40%입니다. 예. 400명 정도가 변이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또 델타 변이가 그 중에 많아지고 델타가 있고. 지금 제일 많아서 한 예. 70%를 차지하고 예.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국내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된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델타 변이의 감염력이 엄청 큰가 봐요. 저도 사실은 좀 놀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몇 차례 우리나라의 델타 변이 비율은 1주당 10%포인트씩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지금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데요. 네. 제가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딱 그랬거든요. 미국이 6월 초에 10%가 채 안 됐는데 네. 그 다음 주에 20% 발표하고 그 다음 주에 30%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세종이 되어버렸죠. 예. 그 우리나라도 지금 한 30% 넘었으니까 다음 주에 40%, 그 다음 주에 50%가 되면 명실공히 우세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00명은 1000명이 아니고 한 1300명, 400명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전에 보던 숫자. 그러면 왜냐하면 전파력이 그만큼 워낙 세기 전파력이 때문에. 세니까요. 예. 예. 전파력이 세면은 통상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률은 낮다라고 보는 게 통상적이긴 한데 델타 변이에도 좀 적용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델타 경험이 지금 없지만 영국 발표에 의하면은 입원율이 2.23배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입원이 올라갔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망률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입원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못 견뎌서 입원을 했다는 거고 의사가 보고 입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원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는 아주 묘하게도 전파력도 크면서 치명 그 독성도 조금 더 높은 것이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 가운데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백신을 1차, 2차 맞았는데도 감염된 겁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적이 지금 굉장히 나쁘게 나오고 예. 있습니다. 방어율이 한 64%밖에 안 된다고 예. 하고 있고요. 화이자로. 네. 근데 영국 발표는 한 88% 된다고 나오는데 네네. 그것이 모든 감염을 예방하는 게 아니고요. 증상이 있는 감염만 예방하는 겁니다. 즉 그렇다면 증상이 없는 감염자들도 우리나라 많지 않습니까? 예, 예. 40% 되지 않습니까? 무증상 검사를 감염자, 통해서 무증상 감염자까지 골라낸다면은 그런 식으로 환자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또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고 뭐 이런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도 바이러스는 변이가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이렇게 되면 백신도 계속해서 새롭게 개발돼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개발 중이고요. 예. 예. 그 델타는 그래도 제가 뭐 좀 안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델타는 그래도 입원을 할 정도의 심한 병을 예방하는 율은 9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심은 됐는데요. 네. 델타 말고 뭐 람다 얘기도 나오지만 나중에 오메가까지 정말 나왔을 때는 백신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백신으로는 네. 피할 수 없는 새로운 변이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백신을 연구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 방역수칙 잘 지키고요.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셨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